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첫 번째 이슈, 5월 말 수준으로 하락한 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원자재 가격 흐름에서 저희가 체크포인트 짚어본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을 먼저 짚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주요 종목 같은 경우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 그리고 종목이 있다 보니까 짚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장 흐름 안에서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로 반응해서 종목들의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크게 원자재 가격을 챙겨보고 가는 흐름을 가지려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중에서 흐름이 연초에 강했다가 최근은 약한 게 천연가스 가격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연초 강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이 공급의 이슈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 수요 같은 경우가 기존보다 느는 경우는 아니었지만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로 투기적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연초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지금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겨울에 되면은 다시금 수요가 올라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시장에서는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되려 가격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수요보다는 공급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이 포인트고 마지막 가격의 피날레 같은 경우 투기적인 수요가 더해지면서 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 같은 경우가 제자리로 오고 나서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천연가스 가격은 조정을 보이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해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시세가 연초에 나고 나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대형 업종으로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대형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LNG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다 보니 지금 조선가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와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이겠죠. 천연가스 가격의 조정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썩 좋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80불대 수준이에요. 이 가격대를 놓고 우리가 유가를 살펴볼 점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점, 그다음에 이 방향성 같은 경우가 감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증산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고요. 이 구조 안에서 유가는 80불대에서 지금 안착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크지 않으면 즉 경기 침체를 반영한 유가 수준 같은 경우는 70불 이하, 60불대 수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할 텐데 그러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한 80불대에 안착하는 유가가 나타나는 구조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군들 같은 경우는 수요 어차피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이 안에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은 폴리실리콘단은 구조가 좀 다르고 모듈단 같은 경우는 퍼스솔라 같은 경우 타 업체의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구간 안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비껴 있는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또 불거진 흐름이 곡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였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곡창지대가 많고 이 부분이 밀 생산이라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다 보니 공급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또한 공급적인 요소 안에서 가격의 변화가 있고 나서는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투기적인 수요가 더해지고 나서 가격의 상승 이후에 수요가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가격은 제자리를 찾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같은 경우를 제품 가격에 정가한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업종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한 2분기, 3분기 정도 뒤에
이 가격을 반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품 가격이 이미 상승돼 있다 하면은 뭐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게 음식료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요 공급 논리에서 수요가 뒷받침된 원자재 가격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주가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 이 수요가 뒷받침된 요소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이 업종에 영향을 미칠 때 같은 경우 그 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와 반대되는 점의 시세죠. 공급과 관련된 부분 안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투기적인 수요가 뒷받침된 흐름이 나타난 원자재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등이 힘들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 흐름 안에서 주요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기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 안에서 뭐 장류라든지 밀키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제품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 저항은 그리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쓰이는 뭐 제품이다 보니까 강하지는 않은데 원재료를 제품 가격에 첨가한 이후에는 실적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은 턴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없는 실적 안에서 뭐 예상의 포인트는 일단은 밀키트 사업 같은 경우에 확장이 나타나는 시점이 주가에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 가능하다는 점까지 더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통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종목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9,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 관련돼서 대상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한 부분과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과 더불어 함께 이슈까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이 수급과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대형 IT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부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적인 영향, 외국대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나타냈다 보니까 업황의 부진까지 짧게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 거란 그런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가격대는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전 저점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지금 접근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이 하루 거래당 한 3천억 이상 매도한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수급적인 요소를 대입을 했을 때 높고 이 안에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개별주 일정 아니면은 뭐 개별주의 모멘텀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군이겠죠. 그런 군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여기에 연결해서 좀 개별적으로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게 있다든지 그러한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는 시장임을 인지를 하면서 철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요소들, 그다음에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 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에요. 조금은 시장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개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어려운데 혹시 다음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가 주가 상승의 촉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 안에서 주가가 내년 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 비싼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는 수주겠죠.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해외 수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이평선을 이탈한 주가가 금요일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바로 회복하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대를 정한 구간 안에선 지금 내년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회의 수주가 나오면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가능한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9,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